5월 하면 바로 떠오르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1922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을 주축으로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인 1923년 5월 1일에는 불교 소년회, 지역사회 단체, 조선소년군 등 정말 다양한 단체의 회원 1000여 명이 모였고 어린이 200여 명이 시내 행진을 하는 등 굉장히 큰 규모로 제1회 어린이날 선언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엔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어린이 해방 선언문까지 발표되었는데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여다 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시오. 산보와 소풍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않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이날의 어린이 해방선언문은 1924년 국제아동권리선언인 제네바 선언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3년 5월 1일 시작한 어린이날은 노동절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27년부터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어린이날을 변경하게 되죠. 사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에겐 인권이란 게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어른으로부터 억압받고 일제로부터 억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가정의 생계를 위해 식모살이 등 노동자로의 삶을 살기도 했고 부모의 독단으로 팔려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어린이를 부르는 단어조차 없어서 딸년, 아들놈, 애녀석, 애놈 등 폭언에 가까운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이런 현실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기 위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담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그는 왜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1899년, 방정환은 부유한 상인집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9살이던 해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맙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게 되었죠. 방정환은 학교도 중퇴하고 집안 형편에 보태고자 일을 하다가 1917년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방정환이 천도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동학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엄격히 나눴던 신분제와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를 유교윤리에 의해 철저히 구분하던 시대였지만 동학교도 천도교인들은 서로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이 절을 하고 높임말을 사용했습니다. 방정환은 이 천도교의 가르침을 받으며 당시 억압받던 어린이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조선의 미래, 희망은
어린이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은 더욱 심하게 조선인들을 압박하고 경계를 가했습니다. 방정환은 이런 상황에서 일제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수도 도쿄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천도교 청년의 도쿄 지부를 설립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은밀히 배양해 주기 위한 색동회를 창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색동회는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놀이를 퍼뜨렸고 연극, 순회 공연, 동화 구연회 등 다채로운 어린이 문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어린이라는 월간 잡지를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월간 잡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잡지였습니다. 어린이 잡지는 어린이를 위해 외국 동화나 우리 결의의 역사 등을 소개했고 조선팔도 윷놀이판, 금강산 게임 말판, 세계일주 말판놀이 등 어린이의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부록까지 증정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조선의 지리를 공부해 민족 정신을 키우고 나아가 온 세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 흥미와 교육을 결합한 특별한 구성이었습니다. 어린이 잡지는 1판, 재판을 거쳐 3판을 발행한 게 또 7일 만에 없어졌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1925년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1925년 판매된 어린이 잡지가 10만 부였다고 하니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만합니다. 날로 인기가 상승하는 어린이 잡지를 위해 방정환은 끊임없이 글을 써야 했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부족해서 유머 칼럼을 쓸 때는 깔깔박사, 탐정 소설을 쓸 때는 북극성, 외국 동화 번역은 몽중인 등 필명을 바꿔가며 글을 썼는데 필명이 무려 30개 이상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감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린이지에 대한 사정검열을 철저히 했고 방정환은 툭하면 총독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달 1일 발행이었던 어린이 잡지는 검열 때문에 발행 일자를 못 지키기 일쑤였고 통째로 삭제당한 원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탄압에도 방정환은 어린이 잡지를 출간하고자 끝까지 노력했죠. 평생 어린이 문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방정환은 1931년 33살이라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린이들 걱정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어린이 운동에 대한 탄압이 방정환이 죽은 후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34년 어린이 잡지를 폐간시켰고 1938년에는 어린이날까지 폐지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독립인재를 만드는 기반을 뿌리째 뽑으려 했던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면서 어린이날이 그제야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지정된 건 1946년부터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어린이들의 인권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지는 듯했지만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었고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사랑받고 존중받길 바라며 지정한 날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엔 어린이날의 이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하이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